이제는 육지가 된 섬 경기도 안산 대부도입니다. 과거 배로 드나들던 섬을 자동차로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도 많이 늘었습니다. 여의도 면적 5배의 큰 섬이지만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난방이나 연료는 LP가스나 석유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도시가스보다 연료비가 훨씬 비싼 데다 사용하기도 번거롭습니다. 가격이 비쌈으로 인해서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첫째 많은 부담을 주었고요. 도시가스 가스통들이 그 식당 주위에 있다 보니까 미관상 보기도 싫고. 경기도와 안산시는 내년 말부터 대부도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합니다. 시와 방주제 입구 방아머리에 LNG 저장 탱크를 설치한 뒤 대부도 전역을 연결하는 지하 배관망을 깔면 2천여 가구에 청정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연료비는 40% 정도 줄어들고 주민 삶은 크게 나아집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어려웠던 취사, 난방 문제가 다 해결되고 또한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대부도에 설 수 있는 기반이 잡히게 됩니다. 대부도에는 세계 최대 규모 조력발전소인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풍력과 태양광, 연료 전지까지 가동 중입니다. 이번에 천연 도시가스까지 공급되면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국내 최초 신재생 에너지 지역이 됩니다. 이번엔 경기 화성 덕우 저수지입니다. 물 위에 태양광 패널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태양의 방향에 따라 회전하며 햇빛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 국내 기업이 국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기존 저수지 기능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는 기술입니다. 또 다른 태양광 발전소 길이가 200m가 넘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야산에다 나무를 벌목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겁니다. 생산된 전기는 전량 한전에 판매되는데 킬로와트당 190원가량 받을 수 있습니다. 입지만 좋다면 수익성도 충분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허가받은 곳만 3천여 곳, 최근 5년 새 25배나 늘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모이시고요. 어느 정도 수익성은 있다고. 이번엔 2,500만 수도권 시민이 버린 쓰레기가 모인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매일 9,500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인근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원화 시설들이 들어서 악취를 에너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매립가스를 포집해 전력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악취를 없애고 전력을 생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발생되는 가스를 생산해서 전력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50메가와트 발전소입니다. 이 부분은 이 전기 생산량은 송도 인구의 10만 가구를 사용할 수 있는 양만큼을 이곳에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역시 대체 에너지로 활용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음폐수는 바이오가스의 원료가 됩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도 시작됐습니다. 제4 매립장 예정지와 안하모 유수지 위로 모두 15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섭니다. 내년에 매립이 완료되는 제2 매립장에 설치될 태양광 발전 시설까지 합하면 모두 250메가와트급 전기가 생산됩니다. 이렇게 되면 2021년에는 8만 가구 가량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쓰레기의 땅 수도권 매립지가 300메가와트가 넘는 친환경 발전소가 들어서는 재생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신도시에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에 난방을 제공하던 소각시설 1기가 폐쇄되고 대신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 들어선 것입니다. 수소연료전지는 천연가스에서 분리한 수소를 공기 중 산소와 전기 반응을 일으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친환경 전력 생산 시설. 해운대 신시가지 전체 전력 사용량의 77%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4만 3천 가구에 난방열을 제공합니다. 매연이나 미세먼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심에 건립해도 아무 문제 없이 전기의 난방까지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심 지역에 설치된 분산형 신재생 에너지 공급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해운대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는
그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그 저렴한 난방열 공급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고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 사업에는 지자체, 공기업,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도심 속 작은 부지에도 지을 수 있어 부산 해운대 성공 사례를 발판으로 계속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자연 경관 및 환경 훼손, 전자파 발생 등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는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다 주민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자연훼손, 물고기 서식 등등 전자파 이런 것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폭우가 올 때 빗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농작물이 그 피해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남 여수의 한 어촌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홍합 양식도 하고 농어도 잘 잡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 2,300kW와 750kW 총 2기의 풍력 발전기가 가동을 시작한 건 지난해 7월부터입니다. 총 400여 가구가 사는 발전기 주변 4개 마을 주민들은 발전기 가동 이후부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할머니들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옛날 돛집이 소리가 휘바람 소리가 그런 게 나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이 됐든 뭐이 됐든 고안에 일단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그 원성이 많습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소리가 생전 저런 소리가 안 나다가 이제 저런 소리가 나니까 그게 이제 신경이 좀 예민해지지. 우리 마을이 울릴 정도라니까 울릴 정도 저 소리가 나중에 바람 소리가 전디가 뭐 그래도요 뭐 소가 뭐 새끼를 뭐 기양을 놓고 나오는데 풍력 발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풍력 발전으로 인해 생태계 파괴와 소음, 저주파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군민들이 군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풍력 발전기를 건설하기 시작한 경북 영양군은 현재 가동 중인 59개의 풍력 발전기를 포함해 총 130기까지 개수를 늘려 국내 최대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제 영양군이 아주 좋은 자연을 가지고 있고 이 자연을 원료로 해서 실질적으로 청정 에너지도 최고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또 군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하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풀이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갈 곳을 못 찾아서 마을에 내려오고 돼지와 노루들이 산짐승들도 동네에 막 진입을 합니다. 그 위에 살지 못하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자연에 폭력을 가하지 않고 주민의 삶을 짓밟지 않고 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원하는 겁니다. 이번엔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야산에 올라봤습니다. 산을 깎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선군에선 현재까지 70만여 제곱미터, 축구장 100개와 맞먹는 크기의 부지에 태양광 발전기를 건설하는 안에 대한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추가로 34만 제곱미터에 대한 허가를 검토 중인데 산을 깎거나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태양광 발전 패널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양광으로 가기 위해서 숲을 과도하게 훼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기존의 환경에 영향을 적게 줄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변 또 나대지 이런 데를 충분히 이용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9%로 OECD 평균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30년까지 그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등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我们期待韩国在可再生能源发展上尽快追上其他经合组织成员国的这个做法。当然，在可再生能源发展的过程当中，可能会产生一些其他的环境影响和破坏。希望韩国在这个过渡期实现一个良好顺利的发展，避免可能产生的环境问题。
깨끗하고 안전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게 현재로서는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는 이른바 친환경의 역설이 발생해서도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더 풍부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선 결국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